자, 어제 여러분들 제 3기 신도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죠? 3기 신도시 얘기가 나왔고, 계속해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작년에 사실은 아파트 가격이 급등한 시절이 있었어요. 분들이 이제 급등하다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자고 나면 아파트 가격이 폭등하고, 그러다 보니까 서울 수도권, 그러니까 서울 주변 강남 일대로 해서 아파트가 폭등하다 보니까 수도권까지 어떻습니까? 여파가 생기면서 수도권 주변으로 해서 확산이 됐죠. 그러니까 수도권 주변으로 확산이 되다 보니까 이번 정부 같은 경우는 가장 뭐냐면 주택 시장의 안정화예요. 이번 정부는. 왜냐면 너무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서민들이 집을 살 수가 없잖아요. 서민들이 집을 살 수가 없다 보니까 서민들을 위한 정책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택 가격이 저렇게 올라가서는 서민들이 집 하나도 장만을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택 가격을 안정화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주택 가격을 안정화시킨다. 그러면 안정화시킨다라는 의미는 뭘까요, 이분들은? 서민들이 그리고 안정화시키면서 서민들이 집을 살 수 있어야죠. 그러면 살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존 주택을 가격을 끌어내리고 어떻습니까? 새로운 주택을 분양을 해서 가격을 싸게 분양을 해야죠. 맞죠? 이게 이루어질 때 서민 주택을 공급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 주택 가격을 좀 끌어내리려고 한다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시장의 공급량을 늘리게 된다면 돼요. 왜냐하면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이 되지 않습니까? 뭐 수요가 많으면 가격이 올라가고 공급이 많아지면 가격이 떨어지는 거는 당연하죠. 이분들이. 그래서 처음에는 어떻습니까? 세금을 통해서 주택을 잡으려고 했었죠. 맞죠? 세금을 해서 수요를 억제를 시키려고 했던 거예요. 수요를. 그러니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세금이 많이 나오니까 어떻습니까? 세금이 많이 나오니까 집을 사지 말아라고 하는 시장 메시지를 준 거예요. 왜냐하면 집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종부세가 많이 나오고 집을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팔 때 양도세가 많이 나오니 아예 사지 마라라고 하는 시장에서 그런 메시지를 통해서 세금 정책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부동산 정책을 방향을 잡았죠. 그랬더니 세금 정책을 통해서 잡았더니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면 집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집을 안 내놓는 거예요. 오히려 반대로. 그러니까 집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집을 내놔야 어떻습니까? 가격이 떨어질 텐데 매물이 나오면서 가격이 거래가 되면서 떨어질 텐데 그게 아니라 집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안 내놓고 거기다가 뭐 임대주택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습니까? 더욱더 좋게 편의를 봐줬어요. 왜냐하면 집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세제 혜택을 좀 좋게 해주면서 오히려 집을 어떻습니까? 더 많이 늘려가게끔 이런 정책으로 바뀌다 보니까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더 갖게 되고 오히려 파는 게 아니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더 갖게 되고 또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사지 못하게 되는. 왜냐하면 살려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또 어떻습니까? 이 대출이 또 안 나오는 이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오히려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계속 집값이 급등하게 되다 보니까 비로소 집값을 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왜냐하면 집값을 못 잡으면은 현 정부가 상당히 위태로운 정치적인 운명에 처하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3기 신도시 카드를 꺼내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겠어요? 그래서 3기 신도시 카드를 꺼냈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우리 보면은 주택 부동산 정책에 보면 투기 과열지구, 주택 청약지구, 뭐 조정지구 이런 거 있잖아요. 투기 과열지구, 투기 조정지구 뭐 이런 거 많이 있어요. 용어별로 해서 많은데 그런 것들을 많이 해서 어느 지역은 세금을 부담을 많이 시키고 1가구 2주택자에 대한 세금을 많이 부과시키고 또 1가구 2주택 지역에 대해서는 대출을 안 해주고 이런 걸 통해서 대출을 꽉 막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살려고 하는 사람들도 사실은 집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집을 살려면 대출을 받아 사야 되는데 대출을 못 받고 뭐 대출 안 해주니까 집을 살 수가 없죠. 그러니까 집을 살 수가 없으니까 수요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습니까? 자극시키는 게 수요를 못하게끔 사지 못하게끔 해주고 거기다가 어떻습니까? 또 공급량을 늘려주는 거예요. 공급량을 많이 늘려주니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없고 시장에는 매물이 많이 나오게 해서 주택 공급량을 어떻습니까? 늘려줌으로 해서 가격을 안정화시키겠다. 지금 이 취지로 해서 3기 신도시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분들이 3기 신도시가 나온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항상 뭐 신도시가 나올 때는 당연히 주택 공급량을 조정을 하기 위해서 나오기는 하지만 자 1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1기 신도시는 1980년대에 지어졌죠? 80년도에 어떻습니까? 현재 일산 여러분 아시죠? 그 다음에 중동 있죠? 부천의 중동 그 다음에 지금 군포 3번 안양에 뭐예요? 평촌 있죠? 그 다음에 지금 분당 있죠? 지금 5개가 1기 신도시 아니에요. 그러니까 1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인구가 서울로 막 밀집이 되다 보니까 서울에 어떻습니까? 주택 공급량을 늘려야 되는데
늘릴 수가 없는 거예요. 금방 늘릴 수 없다 보니까 1외곽순환 고속도로 그리고 서울 사대문 반경 20km에 근접해 있는 지역으로 출퇴근할 수 있는 거리 있죠? 출퇴근할 수 있는 거리에다가 신도시를 짓게 된 게 이 5개 신도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신도시 1기 신도시가 들어오게 된 거는 목적은 뭐냐면 사대문 안에 갑자기 불어나는 인구에 대비해서 사대문 안으로 출퇴근할 수 있게끔 정책을 마련한 게 1기 신도시죠. 이분들이 맞죠? 그러니까 1기 신도시가 생겼고 그다음 2기 신도시는 2000년도부터 해서 이제 2기 신도시가 이제 들어오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오늘날 북쪽에 보면은 운정 신도시 있죠. 그다음에 어떻습니까? 그다음 파주, 운정, 그다음에 여기 동두천에 양주에 가면 뭐 있어요? 양주 옥정 신도시가 있죠. 그다음에 왼쪽에 인천 쪽에 보면은 송도, 청라 뭐 있잖아요. 송도시구, 특히 송도지구죠. 그다음에 이 남쪽으로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동탄 신도시 있잖아요. 동탄 신도시 그죠? 그다음에 이제는 뭐 화성 동탄 신도시와 더불어서 그리고 국지적으로 보면은 지금 현재 광교 신도시라든지 현재 지금 보면은 뭐 판교라든지 맞죠? 이런 신도시들이 많이 입지하게 된 거죠, 분들이. 근데 1기 신도시는 어떻습니까? 출퇴근형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그러면 나중에 1기 신도시가 어떻습니까? 오래되면 슬러머가 된단 말이에요. 슬러머가 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1기 신도시로서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2기 신도시는 그렇게 짓지 말고 어떻게 짓냐면 기업을 넣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자족도시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족도시를 이제 넣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신도시 안에는 어떻습니까? 기업을 유치하고 어떻습니까? 거기서 출퇴근 바로 할 수 있게끔 그러면서 서울로 출퇴근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도시가 2기 신도시인데 2기 신도시의 문제점은 뭐냐면 서울을 중도심권으로부터 너무 멀다라고 하는 거예요. 맞죠? 생각을 해보세요. 판교는 괜찮은데 저쪽 이어진 동탄 있죠? 동탄에서 서울로 출퇴근하기가 쉬워요? 거리가 멀잖아요. 그리고 저기 운정지구 있죠? 운정, 양주 옥정 아니면 파주 운정. 파주 운정에서 어떻습니까? 이쪽 강남 쪽으로 출퇴근하려면 있잖아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몇 시간 걸리나? 2시간 오다가 지쳐가지고 힘들어가지고요. 그러니까 2기 신도시는 뭐냐면 어떻습니까? 물론 자족도시로 개발한 건 있죠. 자족도시로 개발한 건 있지만 그래도 신도시 내 자족도시만 가지고 인구를 수용하기에는 어떻습니까? 부족하다. 그러니까 강남권으로 또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출퇴근하는 사람까지 그 수요를 갖다가 만족시켜 주려면 어떻습니까? 그 2기 신도시, 그 멀리에 있는 운정 신도시, 그 멀리에 있는 옥정 신도시, 그 멀리에 있는 동탄 신도시, 저 멀리에 있는 운정 신도시 있죠? 저기 송도 신도시. 그런 사람들까지도 강남권으로 서울권으로 출입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온 게 GTX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심도 급행 전철이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지하로 쭉 한 50m 이상 파가지고 거기서 어떻습니까? 철도를 놓은 거 아니에요. 대심도 급행 열차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어떻습니까? 저기 그 운정에서 그 다음에 동탄까지 연결하는 거. 그 A 노선이라고 하잖아요. 맞죠? 그 다음에 저기 어딥니까? 그쪽 남양주 있죠? 남양주에서 어디 연결됩니까? 송도까지 연결되죠? 송도까지 연결되는 그 노선이 또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수원에서 연결되는 게 있어요. 맞죠? 잠깐만 수원에서가 맞나요? 수원에서 의정부까지가 맞나? 수원에서 지금 한번 볼게요. 여기서 이게 있어요. 자, A 노선이 운정에서 동탄까지 연결되는 거고 그 다음에 송도에서 마석까지 연결되는 거고 수원에서 덕정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이게 A, B, C 노선인데 이 노선의 특징을 보게 되면 A 노선은 운정 신도시와 그 다음에 동탄 신도시를 연결을 시키죠. 맞죠? 그게 2기 신도시잖아요. 먼 도시를 서울로 출퇴근시킬 수 있게끔. 왜냐하면 대심도 급행열차를 타게 되면 저기 동탄 신도시에서 여기 삼성동 있잖아요. 삼성동까지 10분대에 오게 됩니다. 엄청 빨리 오게 되잖아요. 이분들이. 그게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울에서 동탄에서 어떻습니까? 저기 운정까지 3, 40분대에 돌파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분들이. 그러니까 이 대심도 급행 전철을 통해서 그 먼 거리에 있는 2기 신도시가 서울로 어떻습니까? 출퇴근 거리가 가능할 수 있게끔 어떻습니까? 만족시킬 수 있는 거리가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분들이. 맞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보니까 B노선은 송도 신도시에서 마석까지 되어 있어요. 마석까지. 근데 이걸 보니까 송도도 어떻습니까? 2기 신도시죠. 송도 신도시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마석, 평촌, 거기 보면 이제 마석, 남양주 마석이잖아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은 뭐냐면 이번에 새로 들어온 3기 신도시가 있는데 남양주 왕숙지구에 왕숙지구를 경유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이분들이. 그러니까 이 GTX 노선은 바로
이 신도시 2기 신도시와 3기 신도시를 가로지르고 관통을 시켜서 서울로 출퇴근 거리가 가능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분들이 또 하나 있어요. 그 다음에 덕정에서 수원까지죠. 그럼 덕정은 뭡니까? 덕정은 어디에 있어요? 양주 옥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양주 옥정이라고 하는 신도시를 경유를 시키고 그 다음에 중간에 과천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과천은 저번에 얘기했던 대로 3기 신도시에 포함이 되죠. 그 과천의 3기 신도시에 그 전철 CTX 역사가 하나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연결돼서 이제 수원까지 연결해서 광교 신도시까지 연결시키는 거예요. 이 부분들이. 그러니까 각 이 GTX 노선은 어떻습니까? 2기 신도시와 그 다음에 3기 신도시를 경유를 시켜서 멀리에 있는 지리적으로 서울 도심권으로부터 멀리에 있는 그 지역으로부터 서울로 출퇴근 가능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GTX 노선별로 해서 이번에 3기 신도시도 자리매김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2기 신도시와 3기 신도시는 제일 중요한 거는 바로 이 GTX 노선을 따라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번에 그 3기 신도시가 어떻습니까? 한 30만 호 정도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를 발표를 했는데 어제 이제는 3차를 발표하게 된 거예요. 맞죠? 어제 3차를 발표하게 돼서 그 3차 발표한 지역 제가 좀 얘기를 좀 잠깐만요. 이거 지도를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왜냐하면 이게 부동산은 되게 중요한 게 지도를 많이 봐야 돼요. 공부를 해야죠. 자, 이번에 지금 발표된 지역 중에서 상당히 이제 의미가 있는 지역도 있고, 사실 우리가 좀 눈여겨볼 만한 지역이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서울 강남권을 어떻습니까? 수용할 수 있는 지역이 과연 어디일까? 이분들이. 그러니까 3기 신도시 발표했는데 3기 신도시 발표한 지역 중에서 어떻습니까? 그래도 가장 영향력 있는 지역 있잖아요. 제가 사실 이거 다 얘기하자고 그러면 끝도 없어요. 이분들이. 너무 많죠. 다 많은데 그 3기 신도시 중에서 가장 파워 있는 지역, 그게 발표함으로 해서 강남 일대, 강남 지역 근처에 있는 지역들에 대한 아파트 수요를 끌어당길 수 있는 그런 지역이 있다라고 하면은 물론 일찍이 뭐 발표한 지역 중에서는 과천이라든지 하남 교산 지구가 있죠. 이 지구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 중에 지금 신도시로 발표한 지역 말고 가장 핵폭탄급 자리매김할 수 있는 지역이 하나가 있어요. 이 부분들이 왜 어디냐면 제가 여러분들 알려드릴게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 자 이렇게 봅시다. 자 혹시 여기 잠깐만 오른쪽. 자 여러분들 혹시 그 경부고속도로 아시죠? 이게 지금 영동고속도로거든요. 영동고속도로고 그 다음에 여기 뭐예요? 경부고속도로죠? 경부고속도로 만나는 데가 어디냐면 여기가 신갈이라고 하는데 신갈 분기점. 여러분들 혹시 뭐 영동고속도로 할 때 강원도 갈 때 맨날 경부고속도로 타고 가다가 영동고속도로 갔다 하지 않았어요? 이 정도를 많이 해봤잖아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수지와 기흥을 가로지르는 국도가 43번 국도가 있죠. 이분들이. 그리고 이 영동고속도로 그 하단에 자리 잡혀져 있는 도시가 여기가 광교 신도시라고 하는 도시예요. 광교 신도시. 광교 신도시는 2기 신도시죠, 그죠? 이 신도시가 자리 잡혀 있는데 이번에 가장 제가 보기에는 강남 일대 수요를 가장 자극을 시킬 수 있는 지역이 어디냐면 여기가 구성역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여기가 구성역, 그죠? 여기 구성역은 뭡니까? 여기가 신분당선 있죠? 신분당선이 이렇게 해서 수원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용통으로 해가지고 연결되는데 구성역 바로 옆에 보면은 여기가 용인역이 하나 들어와요. 용인. 그 용인역은 뭡니까? 바로 GTX역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GTX 역이 어디입니까? 여기가 동탄으로 연결되죠? 동탄으로 연결되는데 바로 요 지역이 구성역 바로 옆에가 그다음 용인역이 이제 들어오게 되는 건데 그 용인역 주변에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습니까? 여기가 한 10,000평 정도의 규모, 그러니까 10,000명 정도가 인구가 들어오게 됩니다. 한 80만 평 정도 이상, 80에서 100만 평 정도 개발이 돼서 인구가 유입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바로 요 지역,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여기가 수지잖아요. 수지 바로 옆에면서 어떻습니까? 기흥과 그 가운데 껴있고 경부고속도로 그 사이에 이번에 어떻습니까? 한 10,000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도시가 개발이 되는데 이 도시의 특징을 보면 아까 여기 GTX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경부고속도로인데 경부고속도로에 보면 IC가 이 하단에 보면 수원 신갈 IC가 있어요. 맞죠? 신갈 IC가 있고 그 위에 어떻습니까? IC가 있습니까? 위에 판교 IC밖에 없죠?
판교까지 가야 돼요? 왜냐면 인구가 이렇게 많이 살고 있는데 그 경부고속도로 사이에는 그 판교 IC하고 수원 IC 사이에는 IC가 없죠. IC는 뭡니까? 고속도로에서 빠져나가는 데잖아요. 그걸 인터체인지라고 하잖아요. 이분들이. 그 다음에 이거는 어떻습니까? JC라고 하죠. 고속도로와 고속도로 만나는 게 JC라고 합니다. 이거는 분기점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IC가 바로 요 앞에 어떻습니까? 경부고속도로 스마트 IC가 생겨요. 그러니까 여기가 IC가 하나 들어오고 그 다음에 GTX 역사가 들어오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두 개가 들어온 것만으로도 어떻습니까? 고속도로를 통해서 그 다음에 GTX를 통해서 이 GTX는 그런데 바로 옆에 보면은 신분당선 구성역하고도 연계가 되죠. 이분들이.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요 지역이 엄청나게 그 핵폭탄급처럼 떠오를 수 있는 지역으로 될 것으로 저는 예상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기는 바로 이제는 성남으로 연결이 되는데, 성남이 아니라 여기 삼성 있잖아요. 삼성으로 연결되는 거죠. 그리고 이 신분당선 같은 경우는 어디로 연결되니까 선릉하고 연결되죠. 지금 강남에서 가장 핫하게 떠오르는 지역이 삼성동하고 삼성역하고 여기 선릉 아닙니까? 선릉과 삼성으로 연결시켜주는 그 루트가 어디로 연결되냐면 바로 여기에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부분들이.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물론 여기 신시가지 조성이 되고 막 하는데 이번에 3기 신도시가 들어온 게 그 전에 2차로 발표된 지역이 있어요. 2차로 발표된 지역이 어디냐면 남양주 왕숙지구라는 데가 있고요. 맞죠? 거기 한 6만 호 정도 들어갑니다. 6만 6천 호 정도. 그 다음에 그 하남 교산지구 한 3만 2천 호 가구 정도 들어가요. 이 부분들이. 그 다음에 이제는 과천지구가 있는데 그 한 7천 호 정도. 거기가 들어가죠. 이게 먼저 저번에 한번 발표가 된 신도시예요. 근데 이번에 그리고 인천 계양지구까지 해서 네 군데가 신도시로 발표가 됐고 이번에는 발표된 데가 고양 창릉지구하고 부천 대장지구예요. 그래서 고양 창릉지구는 지금 위례 신도시보다도 더 큰 규모로 개발됩니다. 위례 신도시보다도. 그 다음에 부천 대장지구는 기존에 먼저 발표되었던 계양 테크노밸리 계양지구 있죠? 계양지구 바로 하단에 생기게 돼요. 이번에 조금 많은 분들이 광명에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광명에는 이번에 비껴 나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신도시가 전에 4군데 발표를 했고 이번에 2군데 이제 발표가 돼서 총 합쳐가지고 여기 말고 국지적으로 몇 군데 들어가는 중에서 바로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중에서 한 10,000가구 이하로 들어가는 지역인데 10,000가구 이하에 여기에 지금 들어가는데 제가 보기에는 다른데 입지적으로 여기하고 이제는 비교했을 때 하남시 같은 경우 교산지구 같은 경우는 GTX 영향권에서 멀어지죠. 왜냐하면 하남 교산지구는 GTX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무슨 다른 전철이라든지 고속도로 인터체인지라든지 새로운 어떤 도로를 뚫어주는 거는 있어요. 교통망 계획에 따라서 해주는데 가장 그 2기 신도시하고 3기 신도시에서 가장 팩트로 작용하는 것은 뭘까요? 바로 GTX예요. 그러니까 GTX하고 연결돼야 된다 무조건. 그게 가장 파급 쪽이 큰 거, 파급 효과가 큰데 제가 보기에는 GTX하고 연결된 지역이 바로 오늘 제가 얘기한 요 지역 있죠? 요 지역하고 과천 있어요. 과천 지역 발표가 됐고 그 다음에 이번에 발표가 된 고양 창릉지구 있죠? 고양 창릉지구는 GTX A 노선 있죠? 이 A 노선을 통해서 경유하게 돼서 연결시킬 수 있는 루트가 만들어지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전에 그 남양주 왕숙지구 있잖아요. 남양주 왕숙지구가 바로 GTX 노선의 일부에 들어가게 된다. 거기 새로운 역사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3기 신도시가 들어가는 지역 중에서는 고양 창릉지구하고 그 다음에 남양주, 그 다음에 왕숙지구 있죠? 그 다음에 과천지구,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오늘 지금 얘기한 어디예요? 용인 새로운 용인역이 들어가는 용인 GTX 역사 구성역 바로 옆에 들어가는 여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가장 팩트로 작용할 수 있는 게 여기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제가 보기에는 여기가 어떻습니까? 여기 이쪽에서 바로 이제 강남권하고도 가깝고 GTX를 통해서 어떻습니까? 삼성동까지 거의 한 10몇 분이면은 돌파할 수 있는 거리이기도 하고 어떻습니까? 여기 분당선을 경유해가지고 어떻습니까? 바로 어디예요? 바로 선릉까지 올 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배후에는 또 광교 신도시가 또 자리매김하고 있어서 신도시와 신도시의 시너지 효과까지 발생할 수 있는 지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맞죠? 그러니까 이런 지역이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신도시가 딱 발표가 될 때는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딱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강남에 산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퀄리티가 좀 있다라고 스스로 자부하지 않겠습니까? 나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이런 사람이 여러분들이 저기 어디 고양 창릉지구가 살까요? 아니 인천 계양지구가 살까요?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부천에 가 살까요? 여러분들이 남양주 왕숙주거에 사실래요? 그래도 기본 과천 아니면 여기 아니겠어요? 과천 아니면 여기에 이 정도로 우리가 뽑는 거예요, 분들이. 그러니까 강남권 수요를 대체할 수 있는 이 지역은 제가 보기에는 과천하고 제가 보기에는 요 정도, 아니면 조금 더 나아가서는 옆에 보면은 하남 교산지구 있죠? 하남 교산지구도 사실 제가 보기에는 사실은 뭐 위례 신도시 이런 데가 많기 때문에 그런 신도시를 보다도 훨씬 더 입지가 더 뛰어나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좀 거리상으로 좀 멀지 않느냐 이 생각을 합니다, 부분들이.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GTX 노선이 깔려져 있는 그런 지역 위주로 해서 제가 보기에는 가격 상승이 효과가 상당히 극대화될 것으로 저는 제가 보는 거는 그렇게 예상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알겠습니까?